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하정수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 공동체 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 활성화 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 사업 TF 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 TF 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조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 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청년정책팀 이다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21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42억 3,538만 3천 원이 증액된 305억 9천 18만 1천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직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일자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재원 재편성에 따른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 경비로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충족 대상업체 수요를 감안하여 2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임대료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등 자체 수익 감소분을 반영한 위탁금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국비보조 사업 최종 확정에 따라 1,176만 5천 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은 신청 접수 결과를 반영하여 2,2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강원도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직접 사업이며 시비부담금 30%인 8,200만 원을 신규 계상, 청년구직자 120명에게 1인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전액 도비로 4억 6,271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하반기에 당초 17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서울시와 협약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15명을 계획하였으나 최종 선발된 10명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 1,03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 공모에 선정된 2개 업체 시설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에 4,197만 원을 계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도시 지역 유휴 인력을 코로나19로 인력 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지원합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도비 보조 사업에 당초 90명에서 2명 증가되어 3,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 TF팀 신설에 따라 운영비 등 400만 원을 신규 예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재료비로 28억 9,422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여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일자리 51개 사업에 540명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 센터 관리 운영에 입주 기간 및 상주 인원 증가에 따른 공공 운영비 증가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도비 보조 사업은 신청 추이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 도비 4억 2,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시는 4,063개 업체에 40만 원씩 16억 2,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보급 사업은 도 직접 지원 사업으로 모바일로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부담금 50%인 1,5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운영지원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로데오 2주차장 옆 군부대 부지 매입에 따른 대형버스 임시 주차 공간 기반 조성과 전통시장 시설 유지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국비 보조 사업은 코로나19 상생협력 인센티브 공모사업으로 착한 건물주 참여 우수시장에 선정되어 3억 8,800만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 지난해 사업부 미설치된 개별 점포 130개소에 IoT 화재 감지기를 설치 지원합니다. 2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운용자금을 감안 3억 1,17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지난년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4억 4,050만 8천 원, 도비보조금 1억 1,02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3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은 33억 3,874만 1천 원으로 3억 1,17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 대포 제1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4억 원을 감액하였고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천만 원,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처리 시설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2,322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1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예산안에 대해서 또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 일자리 경제과 제안 설명을 좀 들으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있고 해서 발언 기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일자리 경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속초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업 지원 업무 또 일자리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 그런 속초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또 국외에 또 주목하고 담당도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이제 염려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관광도시 속초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요즘은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전체적인 지역 상권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여태까지 참 많은 정책들을 이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발굴도 하고 또 기존의 사업도 또 예산 증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상공회의소 창립 행사를 이제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그 상공회의 소장님의 그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힘든 표현보다는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 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실제로 지금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체감은 아직까지도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목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은 이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주차 타워 건립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날 이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결정으로 하면 이제 사업이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갈 텐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말 고생해서 만든 청년물과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질 주차 타워 노대호 상권에 정말 그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지금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갯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과 그리고 청년몰, 주차장이 모두 연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구상했던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지금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은 또 다음 의회 일정이 또 애매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좀 높아시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계획서부터 네. 로데오 상점과 전체의 그 주차 문제 해결 또 청년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IoT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 설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좀 절감하느라고 감액들을 좀 하기도 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고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가지고 이제 예,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반면 저희가 그 228쪽에 있는 이제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나 이제 소상공인 관련이라든가 희망 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그 보조금의 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좀 남겨지는 상황들 지금 현재도 이제 기정보다도 또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저희는 좀 이게 모자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요 이제
그 반환금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난해 산불 네. 피해로 인해서 희망근로 사업에 이제 반환금이 생겼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 구직자가 네.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집행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당초에 4월에 이 사업이 정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여야 간에 뭐 이제 논의 과정에서 7월에 예산이 승인이 나서 네. 실제 사업 시기가 6개월을 했어야 되는데 4개월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저희가 500명이 필요했는데 네. 800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받았던 시군이 공이 똑같은 현상이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노란우산 희망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7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네, 그 노란우산 희망공제는 이제 그 신청주의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회사에서 이제 그 신청해서 그 가운데서 추가로 지원해준 경비인데 그 도에서 재정 판단을 할 때 좀 네. 이렇게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행정이나 또 국가나 정부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 사업, 뭐 보험금 지원 사업,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네,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보면서 사실 이제 주어진 많은 자료를 보면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자리 사업에 꽤 튼튼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러니까 자본이 없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속초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어떤 소상공인들이 그 일자리들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한 개, 일개 사업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두 개 사업을 매칭시켜 보면 결국은 그 사업체의 모든 그 인력이 다 동원이 될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치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망라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그 본과에서 대부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만 좀 집중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차 작업들을 쭉 보니 일자리가 매번 그 똑같은 데에서 매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원님께서도 시장 아시, 활성화가 네.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2, 3년간 네. 그 이제 정부 정책, 도 정책, 속초시 정책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신 건 아시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 개별 기업별로 저희가 뭐 특정 아는 업체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를 다 제공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떤 근데 그냥 문자로 간다거나 네. 저한테도 심지어 오더라고요. 네, 네. 기업을 하고 있지 네, 않은데 네. 어쨌든 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게 되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근데 네. 그 사업의 그 수혜자들을 지난번 행감 자료를 보았을 때는 몇 년 차 계속 그냥 흔히 말하면 중견, 건실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신청 시간이 예. 되어서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확대가 좀 더 돼야 되고 남겨지는 예산 없이 쓰여져야 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죠. 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말 그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뭐 보험금이나 이런 걸 드리려고 하는데 체감 온도가 없어요. 그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네. 네. 그 224페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뭐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50%씩 하나 봐요. 도비 반절, 12반절. 어떤 사업?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사업.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중장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되는가요? 이거는 저희가 50세 이상 70세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50세에서 70세까지. 네. 이거는 좀 봉사활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럼 뭐 되겠고요. 일당을 지급하니까 아니면 교통비 정도 한 시간당 10,000원씩 해서 시간당 많아서 예. 4시간 하루에 지금 하고 있죠? 4시간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네. 시간당 10,000원이니까 4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농촌에 이제 농번기에 네. 일손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생길 때 그 우리 자원봉사 연계 기관하고 해서 그 일손 돕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네. 네, 감자 수확하는 거 하고 네. 배나무 그 꽃잎에다가 열매에다가 이렇게 예. 봉지 씌우는 거, 배나무 열매 봉지 씌우는 거 했는데 희망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기존까지는 이제 그 요 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었을 거고요. 예. 저희가 이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사전 사용은 했는데 이제 10일을 요 추가를 해서 붙이는 거고요. 조금 일찍 했었으면 4월 달에 아마 그 수요가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네. 4만 원이지만 그 봉사자들은 4만 원 받아가는 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봉사자들도 그렇고 아마 농가들도 그다음에 농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시니어들이죠. 50세에서 70세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의 일손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요즘 이제 여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민 네. 그런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이제 배달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인건비가 좀 저렴했거나 그랬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원이 따로 있어서 가게에서 이제 배달원을 채용을 해서 용기를 주고 또 회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공공 앱이 있다 보니까 배달로 하니까 일회용 용기가 급격하게 늘어졌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회용 용기를 쓰면 자원적인 것도 손실이지만 또 거기 폐기 처분할 때도 막대한 또 행정적 자원이 또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지 아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먼저 가는 우리 지자체가 돼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초 만에 어울릴 수 있는 공공 앱 같은 거 그런 거 개발도 좀 하고요. 네.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음식값도 올랐습니다. 거기 뭐 1,000원씩 올랐던 시 10%씩 올랐는데 7%에서 10% 올랐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일회용을 쓰지 않는 방향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 상계해서 그걸 나갈 생각을 해서 공동 자산인 음식물 그 그릇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격하게 달라지는 유통관계가 굉장히 가슴 떨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밀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앞날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시간이 딸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 일손 자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 사업은 아마 이제 도에서 기획은 했는데요. 네네. 올해는 이제 농촌 일손 돕기인데 향후에는 어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이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시에서 많은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발전을 좀 해야 할까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순 전반기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정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인들께서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은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4억 2천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죠, 과장님? 이제 이게 신청 기한이 끝나갔고요. 네. 그 시군별로 도에서 이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돈이 남아 돌았다는 거죠? 도에서 예측한 그 소상공인 수하고 예. 실제 신청한 분들하고 이제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다 이제 그 개소수에 포함을 해갖고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요. 실제 거기에는 이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고 또 이중으로 무슨 되어 얘기인지 있는 데도 알겠습니다.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파악하는 우리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지금 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다 받으신 건가요? 저희는 최대한 아마 받으셨다고 정확히 봅니다.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재원이나 예산 문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소외받지 않고 누락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발굴을 하고 예. 연계를 해서 예,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지금 네,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젓갈 컴플렉스 센터 공공운영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그 CCTV 관제센터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늘면서 이제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인원수도 상주 인력도 늘고 또 거기에 이제 전기 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관제센터 하나 들어왔다고 공공운영비 600만 원씩이나 늘어나나요? 그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요금이 가장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 일전에 젓갈 컴플렉스 운영과 관련된 행감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전혀 관여되지 않고 관계되지 않은 업체들 제품이 냉동실에 들어와 있고 예, 다 치웠습니다. 예, 다 치웠나요?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젓갈 컴플렉스에 대한 관심들이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게요. 청년몰이 지금 시작된 지가 한 3개월 됐나요? 예, 4월 24일이니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청년몰 사업이 시작될 때 큰 기대와 지역사회에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고무돼 있었고 그래서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 일대가 좀 우리 관광의 성지 속초에 그래도 북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3개월을 돌이켜서 쭉 보면은 좀 기대 못 미치지 않는가라는 주변의 평가도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주변 상권도 좋고 아이템도 좋은데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기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좀 더 그 인큐베이터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90일 정도가 지났는데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저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직 그 주변에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 이제 조만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 상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좀 재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확장 활성화 사업이 이제 그 승인을 이제 중기부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정리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일단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그 장소를 가지고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그 좀 의장님 생각했듯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주변 공원이 언제 끝나죠? 마무리가? 공원 조성은 이제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예. 20억 6,600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 설계에서 도에서 한 3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좀 통해서 예산 증액 부분을 좀 준공 시기가 언제쯤이죠? 준공은 뭐 빨리 할 수 있을 건데요.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조정현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 경제과 자꾸 팀이 늘죠. 청년정책 TF팀까지 참 관리와 모든 것들이 참 힘들이라고 들어요. 각 부서 팀에서부터 챙기지 않으면 과장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그 예. 능력을 믿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치비가 있죠. 네, 1억 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새로 지어서 만든 전통시장이 아니고 진짜 전통시장인 것처럼 참 낙후된 건물이죠. 네. 거기다가 우리 화재 경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이건 개별 점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조그마한 걸. 그래서 이제 화재를 감지하면 거기에 이제 상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소방서 이렇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건물에도 설치합니까? 지붕에다 캐노피에다가 설치. 개별 점포별로. 전표별로 예, 하죠.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숱한 전기선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향후 그렇게 건물에다가 달 수 있는 시설물이라 그러면 저는 방송 장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화재 알림을 할 때 방송 장비하고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방송 장비는 이제 저희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예. 그 전통시장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방송 장비 화재 알림도 화재 알림이라는 거는 화재가 난 다음에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 장비라는 거는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쓰레기 분리하고 여러 가지 수거들이 되는데 관리 감독하는 데는 되는데 안 되는 취약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방송 장비도 같이 좀 설치를 할 때 또 우리 화재 예방에 대한 설치와 또 방송 장비에 또 다른 설치를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설치를 하는 거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본의원이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마감을 어떻게 방송 그 라인하고 이제 화재 감시 시설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선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노후 전선 정비 할 때 예, 이 그 이제 화재 알림 시설이 같이 할 거고요. 예, 방송 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요. 현대화 사업 신청을 하려면 도비 국비 60%에 이제 도비 12%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현장 심사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기를 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이 보기보다 전통시장이 넓어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속초처럼 길어서 남북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의견들이 일치될 수 있고 모든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송 장비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낙후된 건물에 자꾸 시설을 붙이고 할 때 같이 한번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난해부터 저희가 현대 사업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지만 우리 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좀 강제성도 좀 띄워도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원욱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코로나 일자리 쇼크가 영서보다 영동이 더 크다라고 이제 언론보다 얼마 전에 좀 나왔던데요. 지난해 한 5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전년 대비해서 한 28.7%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 지역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실업급여 주는 부분은 저게 별도 파악은 하지는 않는데 네. 그 저희 이제 통계 수치상에서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또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구직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직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뭐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 중앙시장 말씀이 좀 나왔으니까 저 한 가지 좀 의견 좀 나눌까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앙시장 이제 대형 주차장이고 이쪽이 이제 수복로 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중앙시장 사거리고 여기가요. 잘 안 보이시죠? 아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차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좌회전 해도 진입이 안 됩니다. 네. 막아 놓으셨어요. 네네. 그럼 좌회전 진입해서 번영로까지 가서 돌아오게끔 유도하는 네. 거죠. 지금. 네네. 근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이 어떠신지. 전에 여기에 문이 있으면서도 네. 못 가게 들어간다. 저 부분은 유해정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네. 건의사항으로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이제 그 진입하면 오른쪽 부분 네. 거기에 이제 주차가 제일 먼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진해서 타워 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가운데 정문으로 들어오는 데하고 그 노선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간제 요원분들이나 전통시장 그 관리하시는 안의 분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안의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중앙시장은 지역민보다 어쩌면 관광객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이 방향으로 오시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번영로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과연 이게 원활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네, 되겠다. 저도 그렇지 그건 네.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 갑자기 우리가 뭐 답을 내리자는 예, 건 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타워 주차장 만들어지면 그 부분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동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네.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